난 제일 궁금한 거 네네. 민주당 지금 호남 지지율 누가 높아요? 호남에서 대통령 후보 지지율? 아니 대통 후보 지지율. 그 지금 후보 지지율. 원래 이재명 지사가 제일 높았죠. 근데 지금 네. 최근 들어서는 좀 격차가 줄어들고 어느 있죠. 정도 나요? 이번 주 민변 저희가 의원- 이제 최근 들어서는 조사를 이번 주에 하고 지난주에 안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 주 결과를 좀 봐야 되는데 KSY가 오늘 발표했는데 네. 그 통계표가 오늘 공개가 아직은 안 됐어요. 내일 공개가 그거 돼요. 중요한데 못 백제 봤는데. 때문에. 그 백제. 예.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낙연 후보 지지율이 계속 좀 좁혀지는 이재명 지사 후보 저 지지율 격차 좁혀지는 국면이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이슈도 이낙연 후보 측에서 제 진작인데 네. 아닌 걸 알면서 이제 프레임을 내가 호남보다 우리 후보가 왜냐하면 이제 민주당 경선은 호남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떡 줬는데 예. 죽어도 욕 먹었다는 이제 예, 김두관 후보 그러니까 그런 제가 볼 얘기했죠. 때는 예. 그런 의도적인 어떤 네. 전략적인 그러니까 백제 사실 그 백제 언급을 한 건 결국은 좀 이낙연 후보를 좀 띄워주려고 한 발언이었는데 그 풀로 들어보면 근데 그게 그렇죠. 띄워주려는 건 아닌데 나는 어떻게 들었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 중앙에 풀로 들었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처음에는 띄워주려는 게 맞아. 왜냐면 뭐 사실은 뭐 백제가 정권을 단독으로 잡은 건 없다. DJ도 DJP 그치. 연합이지. 근데 내가 그 당시에 이낙연 후보가 전국적으로 지지도 너무 나와서 내가 그치. 당대표 하실 때 도지사로서 만났을 때 너무 잘하시면은 대통령 되실 수 있겠다라고 네. 격려를 했다. 음. 거기까지 띄워주라는 건 맞아. 근데 뒤에 뭐 붙이냐면 다만 지금은 상황이 좀 받았으니 우리가 정권을 잡으려면 표의 확장력이 있는 나를 뽑아야 되는 거 아니냐 요거거든? 그렇지. 두 개가 달라. 그렇지. 근데 이제 지금 저기 이낙연 후보 측에서 앞에 백자랑 뒤에 다만 이후에 표의 확정력이 있는 나 이재명 찍을라를 그거 엮어가지고 두개 섞은 거잖아. 그게 짠 거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 기분 나쁠 수는 있어. 뒤에 다만이 붙었으니까. 그렇지. 근데 내가 보는 건 뭐냐면 봐봐. 발언이 나와. 정치인이. 실수를 했어.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정치인이야? 후보야? 너 후보가 둘이 나갔어? 그래. 백성모 저 X 같은 새끼 수염이나 깎아 뽑아버려 막 이랬어. 방송 나가서 열받잖아. 그러니까, 열받지. 네가 바로 받아쳐야 되잖아. 그렇지. 근데 이재명 지사가 이 인터뷰가 중앙일보 나간 다음에 이낙연 후보가 바로 받아쳤냐? 아니야. 텀이 있어. 그 얘기는 뭐냐? 야 이재명이 이런 발언을 했어? 이게 아니라 보자. 오호 하고 딱 이건 걸렸어. 한번 이거라고. 할만하겠네. 난 이렇게 보는 거지. 에? 분명히 이재명 지사의 내가 누구 편 들은 거 아니에요? 그 남이 내가 뭐 누구 편인지 대충 뭐 나? 대충은 아시는 것 같아. 내가 누구 편인데? 너 나한테 물어봐. 난 SBS 편이지. SBS. 근데 이거는 어찌 보면 그러니까 이거야. 음. 이건데 뭐 이재명 후보가 했던 그 백제 발언이 약간 자극적인 표현을 써서 기분 나쁠 수는 있어. 근데 이걸 그렇게 확장시켜가지고 치고 받고 무슨 뭐 정세윤 후보 무슨 뭐 너 일배냐까지 나왔는데 되게 세게 나오더라고. 그렇게까지 할 문제인가? 그러니까요. 라고 보면 네. 역시 호남 저 정서를 좀 건드리려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봐요. 이낙연 후보 측에서 그걸 원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저는 뭐 자세히 그 내용을 들여다보지 못했는데 그게 작년에 이재명 지사가 SNS에 올린 게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인터뷰한 게 있다면서요. 근데 작년에 올린 건 정말 덕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인터뷰한 거는 그런 다만 뭐 이런 내용이 다만 있는 뒤에 거죠. 붙긴 해줘. 예. 근데 이제 경선을 앞두고 호남 표심이 수도권 다음으로 굉장히 큰 규모잖아요. 민주당에서는. 민주당에서 또 호남이 제일 네,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요거 이렇게 캠페인을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 같고 지금 두 후보 이재명, 이낙연 후보 간의 싸움이 격해지다 보니까 이 양강 구도가 고착되고 있고 밑에 있는 정세균 후보 입장에서는 열받는 일이거든요. 열받지. 나도 좀 싸우자 그래가지고 지금 같이 자꾸 참전을 하시려고 네. 이렇게 자꾸 그런 이렇게 거죠. 네네. 치워지더라고. 세게 붙는 거죠, 정세균 후보. 근데 저는 하여튼 이런 거에 봤어. 왜냐면 민주당 아시겠지만 지지율로 봐도 모두 봐도 민주당에서는 호남을 잡아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호남은 항상 전략적 선택을 해왔고 누구를 내보내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이거를 호남 유권자들은 고민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뭐 예전에도 그 노무현 후보 당시의 대통령의 전설은 호남에서 광주에서 만들어진 거고. 네. 근데 이번에 광주에서 이재명 후보가
전국적으로 사실은 이 경선 시작하기 전에도 이재명 후보가 그냥 단독 플레이를 해가지고 쉽게 먹을 거라는 예측들이 있었잖아요. 처음에는. 네, 처음에는. 네네. 근데 이것도 다른 회사 윈지코리아에서 네. 여론조사 1대1 맞대결 붙였을 때 네. 이재명, 이낙연 후보가 윤석열 총장하고 붙어가지고 이겼어. 오차범위 네. 밖으로. 그렇지. 네. 그때부터 약간 이낙연 후보가 탄력 붙은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실제로? 그렇기도 했고 또 JTBC 리얼미터 조사도 네. 지난주 월요일에 발표된 게 네. 삼강구도 이낙연 후보가 네. 처음으로 20% 정도 나왔어요. 오차 그러니까. 범위 내에서 네. 윤석열, 네. 이재명, 이낙연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박시영 윈지코리아 대표하고는 방송을 같이 하는 게 네. 있어가지고 이렇게 분위기를 보거나 물어보거든요. 근데 네. 박시영 대표나 윈지코리아가 이낙연 후보 측하고 뭐 가깝거나 뭐 이렇게 뭐 컨설팅하나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좀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사석에서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거의 좀 잘 못하는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저한테 몇 번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거 여론조사를 잘 읽으려면 그런 맥락도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 같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예, 그렇게 예. 뭐 마사지를 했다는 그런 네네. 의미가 아니라 네네. 뭐 일각에서 뭐 그렇게 보시는 분도 있는데 왜냐면 네. 그때 윈지코리아 또 이근영 그쵸, 예전 네. 오너가 네. 그 민주당 총선 때 전략위원장 전략 했던 실장하고 분이니까. 그랬으니까 그때 이낙연 대표 때니까 네네. 이낙연 대표는 아니구나 선대위원장 때인가 네네. 어쨌든 뭐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걸 떠나서 저는 그 이후에 이낙연 후보가 어쨌든 탄력을 받았고 네. 그러면은 호남 유권자들 입장에서 보면 야 우리 지역 출신의 이낙연 후보 내보내도 윤석열이 이길 수 있어? 그러면 그렇죠. 굳이 우리 사람 찍지. 이게 무슨 지역 감정 조장하는 게 현실이 그렇잖아. 그런 유권자의 심리가 있잖아요. 그건 그렇죠. 인간의 본성이잖아. 그래서 이낙연 후보가 호남에서 지지율이 만약에 쫙 올라가가지고 호남의 선택을 받는다면 왜냐면 민주당 경선이 제가 알기로 첫 번째가 충청도 그다음에 호남이거든요. 충청하고 호남 굳이 말하면 백제권이야. 그렇지. 네. 백제권. 거기서 만약에 이낙연 후보가 선택을 받으면 그럼 그다음 모르지 게임. 그래서 제가 그래서 사실 이번에 어. 그 백제 얘기를 조금 더 부각시키는 거 이낙연 아닌가? 후보가 좀 부각시키는 것 같아요. 참 노바디님 여론조사를 불신하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무조건 원하는 결과가 아닌 사람들이 하는 불평이라고만 치부하시지 마시고 많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여론조사 하면 맨날 갑론을박이 맨날 있어서요. 네. 근데 좀 궁금한 거, 형님은 네. 사실 이낙연 후보가 이 경선 예비경선 시작하기 전에는 사실 그냥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냥 이재명 기사 완승. 네. 뭐 이낙연 후보는 거의 그 내리막길로 해서 이제 사실상 끝났구나 생각했는데 네. 이렇게 갑자기 치고 올라온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경선 흥행이 너무 안 되다 보니까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뭔가 이제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일단 그렇지. 반 이재명의 선봉에 뭐 딱히 뭐 눈에 띄는 후보가 정세균 추미애 아니었었잖아요. 추미애는 지지율이 저 올라가질 장관 못하니까 일단 전략적으로 될 반대 사람을 포지션. 될 사람을 밀어주자. 이재명 후보가 그나마 지지율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 블라인드 이 면접관 조사에서 이낙연 후보가 또 1등을 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정세균 대 이재명 바지 논란 이게 의도치 않았던 이제 그렇죠, 발언이었는데 그게 두 후보 지지율을 조금 하락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 거기서 이낙연 후보가 좀 점잖은 분이니까 이제 거기서 조금은 선방을 했죠. 그래서 지지율이 어느 정도 올랐는데 그때 어떤 기회가 이제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될 사람 일단은 이낙연 쪽으로 좀 몰아주자. 네네 이런 상황이 돼서 양강 구도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 과정에서 김경수 지사가 이제 또 대법원 판결까지 나와서 그 다른 대안의 대체제의 가능성은 이제 거의 희박해졌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이재명을 제외한 이낙연 후보 말고 나머지 후보들 사이에서 누가 이쪽으로 표가 옮겨가거나 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보진 않는다. 결선 투표에 님 마마짱님 고맙습니다. 네. 일단 말씀드리고. 아니 나는 이런 거야. 저기 뭐 지금 저 댓글 봤더니 저랑 의견 좀 비슷한 생각하시는 분 두 분이 있더라고요. 네. 하나는 뭐냐면 바지가 컸다. 바지가 컸지. 그건 뭐냐면 다시 생각나게 했죠.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좋든 싫든 이재명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있어요. 예. 약간 시원한 사이다 같고 본인의 어떤 철학이라든지 공약에 대해서 명확하고 뭐 기본 시리즈 이런 것들. 그렇지. 근데 실제로 첫째 예비 경선할 때 저 컷오프 하기 전에 이게 부자 몸조짐인지 거기서 사이다가 김 빠진 사이다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다가 그냥 국밥 하신다 그랬잖아. 잠깐. 거기다가 바지를 벗으란 말입니까? 이게 과연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안정감이 있느냐라는 것들이 있어서 그렇죠. 거기서 아마 이낙연 후보가 조금 더 상대적으로 반색을 받는데 맞아요. 예. 결정적으로 그때 뭐가 있었냐면 윤석열 전 총장이 수많은 닭질을 했어요. 그렇지. 그 왜 그러냐? 이런 거야. 윤석열이 너무 세.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 야, 저길 누가 꺾을 수 있지? 그래도 이재명밖에 없다가 있었는데 윤석열 딱 나가지고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 봐서 하는 거 보니까 야 저기는 누가 나가도 되겠는 걸? 굳이 얘가 친문 강성 지지층이 굳이 이재명 지사 안 해도 되겠는 걸? 그럴 수 있지, 이낙연 맞아. 대표로도 충분하겠는 걸? 호남 유권자들이. 그래서 상대적으로 떠오른 것도 있죠.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지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뭐 실수냐 할 수 있지만 이제 중도층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원래 윤석열 총장에게 바랬던 게 있는데 네. 좀 이상한데? 이상한 데가 좀 있었잖아요. 네. 몇 번.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의 지금 어쨌건 여론조사 지지율은 조금 하락세고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지금 말한 것처럼 태영이가 말했던 것처럼 꼭 이재명이 안 나가도 해볼만 하겠는데? 그러면 이제 친문 쪽에서 어쩔 수 없이 이재명을 지지하다가 우리 원래 갈 사람한테 가자 이렇게 옮겨갈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드는 그런 측면이 그렇죠. 있네요. 그 대통령은 나라님이고 또 어느 정도 품격이 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때로는 그렇지.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떤 종교 지도자를 한테 기대하는 그런 심리도 대통령한테 많이 기대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의 거친 발언, 또 윤석열 전 총장도 또 때마침 뭐 장모가 구속되고 뭐 이런 그런 과정 보니까 이낙연 후보가 그나마 좀 나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좀 나아 보였던 기간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최근 이제 여론조사 오늘 발표된 KSI 조사 결과 보면 이낙연 후보의 상승세도 약간 주춤한 상황이고 왜냐하면 이재명 대 이낙연이 계속 이제 또 싸우다 보니까 좀 필요해. 네거티브는 상대방을 지지율을 못 올라가게 저지시키거나 떨어뜨리게 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 지지율을 올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재명, 이낙연 다 약간 주춤하거나 이제 범진보 그 지지율을 보면 둘 다 빠졌더라고요. 그 반면에 뭐 최재형 후보라든지 뭐 홍준표 뭐 이런 후보들의 지지율이 지난주에 좀 올랐어요.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의 그 내전이 저는 위험수를 넘어섰어요. 다 앞으로 안 볼 것 같아. 이거 끝나면. 2007년 내 예상하건대 2007년 이명박 박근혜 그 후유증이 10년을 공천 파동에 10년 동안 간 거거든요. 내가 봤을 때 이재명계와 이낙연계 어쨌든라고 하면 뭐 친문 비문 뭐 이렇게 한 거 그렇고 이재명계 이낙연계 이 다툼이 저는 10년 내년 간다고 봅니다. 이거는 왜냐면 어느 정도 이게 선이란 게 있잖아요. 금도란 게 내부 경선에서 그걸 넘어선 거 아닌가? 그러니까 상대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들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이재명 후보의 무슨 형수 욕설 예를 들면 그다음 뭐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도 뭐 옵티머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거티브도 그런 거 원래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나 정책적인 부분이 아니라 지금 말 하나 나올 때마다 꼬투리 잡아가지고 좀 계속 파는 거거든요. 확장해가지고. 그런 거 보면 이제는 저는 양쪽 진영이 이게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약간 돌아올 수 없는 이게 걸 완전히 화합할 수가 있을까? 그럴 수 있죠. 난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나 조금 다른 점은 예를 들어 전화 MB하고 박근혜 대통령, 네. MB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적인 유산이 확실한 정치인들이었어요. 이제 MB는 YS 이제 정치적인 유산을 좀 받은 후보였고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의 그래서 이분들은 2007년 선거에서 저도 또 2012년이 있고 이 계보 유지가 좀 계속 갈 가능성이 있죠. 가령 이제 민주당 쪽으로 다시 와서 이재명, 뭐 정세균, 이낙연 이렇게 봤을 때 이낙연, 정세균이 이번에 선거 지면 끝나는 거거든요. 더 이상 정치를 하실 분들은 아니에요. 사실. 여기서 대통령이 될 미래는 더 이상 재수할 없다. 수 없는 분들이라고 보는데 이재명 사는 좀 다르죠. 만약에 떨어지면 뭐 다음에 도전할 수도 있지만 정세균, 이낙연은 제가 볼 때는 이번이 마지막이고 만약에 앙금이 남아서 또 계속 싸울 수 있으려면 이제 추미애 후보 정도 추미애랑 그래서 추미애 전 장관이 이재명 지사랑은 각을 그렇게 많이 안 세우는 것 같아요. 둘이는 거의 뭐 하나로 같이 가는데. 길게 가야 되니까.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가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이랑 경선 붙을 때 세게 붙었다가 굉장히 지금까지도 후유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래 가실 분들은 이번에 그래도 아직까지는 전선을 강하게 형성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보면 결국 대선이 51대 49 싸움이라고 보면
다들 스윙부터 얘기를 하는데 스윙부터를 잡아야 선거를 이긴다는 건 기본적으로 집토끼를 다 잡는 걸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제로 깔아놓고 이제 산토끼 잡아서 가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근데 제가 보면 국힘은 지금 뭐 누가 후보가 되던 거의 표 이탈이 없을 거예요. 실제로 윤석열 경선에서 총장이 되건 뭐 누가 되건 간에 예. 왜냐하면 윤석열 전 총장이 후보가 됐다 해도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수사 문제 이거 이미 상황 끝난 겁니다. 그건 준수톤이 대구 연설에서 그걸 뚫고 지나감으로써 상황이 끝났어. 그리고 예를 들어서 대구나 경북의 아주 보수적인 전통적 보수 유권자들이 야 윤석열 너 때문에 우리 대통령 둘이 감옥에 갔어. 너 죽어도 안 찍어. 나 너 용납을 못해라고 해도 반대쪽으로 그거보다 찍지. 그래도 나는 정권 교체하다 이게 크거든. 야권 지지자들은 지금. 그래서 정권 교체할 누가 가능성이 후보가 있다. 돼도 내부 경선에서 예를 들어서 저렇게까지 민주당처럼 격화되지도 않겠지만 그런다 하더라도 이탈 없이 갈 건데 민주당은 지금 보면 과연 하나도 사생결단이야, 딱 사생결단. 모아서 이탈 없이 갈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이명박, 박근혜 그때 2007년에 내 표 이탈이 많았을 거야. 근데 그때 왜 티가 안 났냐? 너무 크게 했거든. 그렇죠. 너무 크게 이겼으니까 당시에 뭐 박근혜 지지자들이 이명박 안 찍어가지고 난 이회창 찍을랜다 많이 그랬을 거예요. 그래도 티가 안 났어. 그럼 50대 49가 아니라 원사이드니까. 지금은 아니거든. 그래서 아마 제가 걱정할 건 아닌데 민주당 아마 그런 부분들이 엄청 나중에 대선 본선 가면 끝까지 이거를 뒷교를 땡길 거다. 지금의 저 격화된 싸움들이. 그리고 그 싸움은 이제부터 민주당의 10년 내전이 시작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야 오늘 뭐 일단 여론조사 관련된 얘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민주당 내부 얘기까지 좀 했는데 형님이랑 이거 간단하게 그럼 지금 야권 네. 지금 어쨌건 우리 이제 이따가 또 형님이랑 얘기하고 이제 저희끼리 좀 더 네, 얘기를 네, 이제 네. 관련해서 나누긴 하겠지만 윤석열 총장 이번에 팀이 좀 이제 보강도 좀 됐잖아요. 네. 근데 오늘 뭐 여론조사 보니까 이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거의 10% 육박하는 여론조사 결과도 좀 네, 나오고 야권판 여론조사 지금 이 흐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최재형 원장은 지지율이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뭐 한 이제 5%는 넘었고 10%도 넘을 가능성이 있고 네. 윤석열 전 총장의 입당 시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일단 지금은 이준석 당대표하고 윤석열 후보가 안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최근 들어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많이 앞서가다가 이제 데드 크로스가 돼가지고 민주당이 앞서는 조사기관들의 결과들이 좀 있었고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잘 나오던 ARS 조사기관에서도 이재명하고 지금 막 다이다이 붙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좀 있으면 역전될 가능성이 있는 그러니까 지금 양쪽이 모두 데드 크로스의 위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너무 길어지면 이게 8월 뭐 10일 정도 안팎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너무 길어지면은 윤석열 후보 지지율도 좀 더 빠지게 되고 국민의힘 지지율 더 빠지게 되면 둘 다 좀 피해가 있거든요. 둘 다 소리지. 그래서 만약에 이게 너무 늦어지면 최재형 원장의 지지율은 조금씩 계속 오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의 입당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빨리 입당을 하면 최재형 원장의 지지율은 조금 올라가다 더디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여하튼 근데 본격적으로 입당이 되고 나서 당내에서 이제 민주당처럼 경선 모드로 들어가면 저는 홍준표 후보의 역할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홍준표 후보가 보통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돈이 아니죠. TV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의 이 싸움보다 더 이제 아주 힘겨운 싸움을 하실 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뭐 아시잖아요. 저 안상수 전 의원과 대소송도 하시고 그래서 홍준표 후보 측에서는 사실은 뭐 한참 후배거든요. 윤석열 후보가 그렇지. 한참 한 52년생인데 검찰 후배지. 60년생인가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한참 후배죠. 저 최재형 전 원장은 한 56년생인가. 그러니까 그렇죠. 나이 순으로 보면 홍준표, 최재형, 윤석열인데 또 검찰 후배다 보니까 홍준표 후보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사석에서 몇 번 뵈는데 이방 분위기는요 보좌관들이 꼼짝을 못해요. 여전히 꼼짝을 못합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특히 검찰 후배들 얘기하는 거 보면은 예전 황교안 후보에 대해서도 제가 얘기하는 거 직접 들어봤는데 그냥 한참 하수로 보세요. 그러니까 TV 토론 할 때 보면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치열하게 이제 TV 토론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 너무 심하게 싸우면 그렇지. 그래서 걱정은 되더라고. 네, 아까 이탈할 표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너무 심하게 싸우면은
이탈할 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쪽도. 중도층에서 좀 이탈할 수도 네, 있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홍준표 역할이 되게 후보의 중요하네. 역할이 중요하다. 너무 심하게 싸우지 않도록 좀 어떻게 당해서. 싸울 것 같아, 홍 대표는? 나? 옛날에. 홍 대표는 받아치겠지. 받아치고 심하게 싸울 건데 어차피 나는 야권의 지금 후보는 윤석열 아니면 최재형이 될 거라고 보고 결국 최재형든 윤석열이든 홍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그러니까 그 관건일 거야. 제일 지금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분이니까. 홍준표 홍표를 입장에서 어- 마지막이잖아요. 네, 이거지. 홍표를 어떻게 따라올 거냐, 끌어올 거냐 이건데 결국. 그러니까 TV 근데- 토론하면 애티튜드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태도가 중요한데 홍준표 대표가 윤석열 후보 엄청나게 공격을 하면 거기서 이재명 지사의 바지 발언처럼 뭔가 흥분된 그렇지. 상태에서 뭐 그러면 그럴 수는 있죠. 말실수가 나오거나 뭐 이런 게 저는 네, 그럴 수는 있는데 저는 윤석열 후보나 최재형 후보나 이제는 그런 대비를 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책 공부만 할 게 아니라 TV 토론에서 네. 어떻게 치고 들어왔을 내부에서 때 홍준표 또 후보하고 TV 토론할 그렇죠. 때는 또 그런 문제가 네. 생길 근데 수 있겠네. 그럴 수는 있는데 음. 홍이 이제 세게 붙으면은 그런 형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 나올 수는 있는데 저는 그러면 홍이 된다고 해서 예를 들면 홍이 그 예를 들어 윤이나 최가 된다고 해서 표 이탈표가 생길 거냐? 전 그거는 굉장히 초조. 왜냐하면 정권 교체에 대한 그 보수, 그러니까 중도층 이탈한 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얘기하는 건 그거는 일단 집토끼 얘기하는 거고 그치. 중도층이라는 거는 정책으로 잡아야 되는 거고 그건 노선으로 잡는 게 아니라. 근데 집토끼 표의 이탈의 문제는 야권 지지자들은 지금 어떻게든 야권 지지자들 기준 정권 교체해야 되겠다는 게 커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저기 청취자분들도 뭐 최재형이 웃습니다, 윤석열이 웃습니다 이러는데 이러시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최재형 원장을 지지했던 사람분들이 윤석열 총장이 됐다고 해서 안 찍을까? 반대기 안 찍어? 난 저는 거의 이탈표 없을 거야.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유승민 후보도 많이 지금 올라갈 것 같은데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뭐 그렇죠. TV 토론하는 유승민 후보 뭐 워낙 그 차분하게 잘 하시는 분이니까 유승민 후보도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홍준표 후보도 지지 좀 올랐고 최재형 원장도 올랐고 유승민 후보도 조금씩 오르고 그래서 이제 축구에서 얘기하는 스쿼드는 좀 단단한 편이죠. 왜냐면 윤석열 후보가 흔들려도 또 대체 후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뭐 민주당 못지않게 국민의힘 보수 측이 이번에는 이제 후보군은 굉장히 탄탄하다.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취재를 해보면 윤캠 내부는 사실은 이제 어제 전 버전 토요일 어저께는 일단 얘기하고 어저께는 토요일까지 버전으로 봤을 때 윤캠이 닭질을 많이 했잖아요. 사실은 예? 닭질. 난 뭐, 세요. 닭질 많이 했지. 닭질은 좀 했지. 그건 맞는 거 냉정하게. 맞는 거. 냉정하게 닭질 많이 했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지도가 크게 안 빠지고 버틴다. 바닥이. 그렇죠. 요거 하나 이거 보는 것 같고 최캠은 내부에서 지금 보니까 이번 주 내에 10% 넘으면 우린 탄력 받는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이 분석 그 각 캠프에서 기대하는 게. 10% 넘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아, 그래요? 이게 단기간에. 근데 지금 8일까지 나왔으니까. 근데 이렇게 급하게 마음 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 캠프에서도 뭐 이달 안에 이재명에서 앞설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네, 뭐 그럴 수 있는 그거는 사실 그렇게 맘처럼 움직이지 않거든요. 최재형 원장 입장에서도 그 캠프 입장에서도 그렇게 급하게 마음 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직 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은 아직도 많이 남았기 때문에 10% 넘고 뭐 15% 천천히 가도 왜냐하면 사실 10%가 금방입니다. 상대 지지율을 5%만 갖고 와도 10%는 그렇지. 줄여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막 급하게 하려다가 좀 이렇게 스텝 꼬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도 굉장히 저는 최재형 후보의 그래프는 이쁘다고 봐요. 이쁘게 잘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서로 존중하면서 윤석열 후보 측하고 그렇게 지금 뭐 오늘 이제 그런 보도들이 좀 있었는데 그거는 기자들이 막 싸움을 붙이려고 하는 거고 실제 뭐 양 후보 간의 그 캠프 간에 신경전이 치열하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윤캠의 그 분석은요. 캠프 내부에서 보는 바닥을 버틴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그건 맞는 부분이에요. 고정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장모 고속 이후에 뭐 또 부인 논문 문제도 논란, 근데 있었고. 지지율이 생각보다 많이 안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본인의 이제 뭐 대구에서 이제 밀란 발언이라든지 뭐 120시간 발언, 근데 지지율이 생각보다 사실 그죠. 생각보다 많이 빠지지 않는데 그 언론에서의 뭐 이렇게 한 2~3% 포인트 빠지는 걸 막 굉장히 급락한 것처럼 이렇게 보도해서 그렇게 느껴지는 것뿐이지 사실 실제로는. 지지도가 생각보다는 많이 빠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쪽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한 40에서 45% 정도 되는 정권 유지를 찬성하는 유권자들이 한 절반 정도, 한 25% 정도는 이재명 지사 상수로 갖고 있거든요.
이제 여당 내에서 야당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비주류의 이제 표들이죠. 이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윤석열 지지하는 표가 한 20%, 25%는 그냥 상수로 당분간은 유지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너무 국민의힘 입당이 늘어지거나 계속 이준석 당대표랑 좀 긴장 관계가 그렇지. 있거나 아니면 김종인 전 위원장이라든지 뭐 이렇게 계속 뭔가 비토하는 발언들이 나오면 이제 깎일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크게 흔들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 문자 좀만 소개해 드릴게요. 좀 잘 안 보인다. 저거 좀 몇 개만 좀 봐주세요. 자, 일단 이택수 대표님 윤최 단일하면 서로가 서로의 표를 다 먹을 수 있긴 한가요? 후후님이 보내셨습니다. 저희 아까 김태현 변호사 예측으로는 빠지진 않을 것이다. 뭐 아까 이택수 대표님도 거의 비슷한 취지로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고 지사마님 SBS로 집 나간 김변을 찾습니다. 찾으시면 가까운 팔치토로 연락 주세요. 김태현 변호사 SBS 만세? 평론하라고 저기 SBS 진행하지 말고 이런 분들 그게 많아요. 아니고 좀 캠프 아쉽죠. 들어가라는 얘기야. 뭐 반반이지 그러니까 네. 여기서 아, 하든 그렇게 하라는 거고. 네, 어디 캠프 가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야 오늘 확실히 형님이랑 이제 네. 또 이 여론조사 얘기를 하니까 네. 이제 우리 많이 이해되네. 그리고 아마 저기 우리 지금 보고 계신 분들도 네. 차분하게 좀 정리가 좀 돼가는 네. 느낌이 드는데. 한 가지 좀 제언을 드리자면 네. 구라미터 그다음에 주장미터 이렇게 계속 이제 올리시는데 이거는 하나로 통일해 주세요. 구라미터로. 아 구라미터로 하나. 네. 그렇지. 뭐 주작 이게 예, 하나로 합시다 하나로. 네. 구라미터 예. 저는 약간 어감이 더 괜찮은 것 같고요. 저기요, 여러분 좋은 회사예요. 제가 해봐서 안다니까 일을 같이 해봐서. 그리고 네? 한국 갤럽이라든지 또 MBS 뭐 또 다른 조사기관들의 이 보도가 나오면 거기를 욕해야 되는데 댓글에 뭐 한국 갤럽 지지율 아, 이게 그게 유명해서 그래 그러면 유명해서. 구라미터 장난하지 마. 저희가 조사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다 구라미터야. 아, 저기 밑에 통일하자. 그래서- 구라미터로 통일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구라미터가 이제 이 그냥 보통 명사가 됐구나. 그래 리얼이 반대는 구라니까 그게 낫겠다 예, 차라리. 예, 그죠? 예. 어? 네, 주작보다는 그죠. 근데 구라가 좀 그냥 어. 구수해요. 네. 아 그리고 워낙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고 또 많이 참고를 하고 그러니까 네. 또 자기 원하는 그 결과 안 나오면 또 막 그렇죠. 그러시잖아요. 네, 양쪽에서 그냥 뭐 아까 꼭- 얘기했던 것처럼 옛날에 박근혜 뭐 그쪽이냐 뭐 이렇게 네. 얘기했던 거랑 다 똑같은 것 같아요. 하여튼 야 오늘 형님이랑 얘기하면서 저도 많이 네. 배웠고 그리고 이제 우리 대선까지 가면 이제 우리 이렇게 여론조사 분석할 일이 종종 있잖아요. 네, 네. 형님 한 번씩 나와서 또 우리 좋죠. 네, 와서 이렇게 같이 노가리 좀 까고 예. 많은 분들한테 재미있는 얘기 좀 많이 네네. 해주시고요. 자 아무튼 오늘 여기 또 나오는 쿨한 이택수 대표님 나왔습니다. 저는 뭐 악플도 너무 감사해요. 리얼미터 TV 좀 들어주세요. 아, 그래. 리얼미터 TV도 들어가서 한번. 제가 원래 더 먼저 했는데 네. 이제 역전당했습니다. 벌써요? 리얼미터는 네. 본 채널은 제가 사실은 뭐 열심히 안 하는데 조사하면 다 나오라고 이제 스포츠, 아. 영화 뭐 이런 걸 거기는 조회수가 많아요. 어. 거기는 이제 뭐 한준희 해설위원이든 한준희 해설위원. 박동 해설위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거기는 막 터지면 막 30만씩 터지고 그러는데 음. 리얼미터 본 채널은 조금 약합니다. 근데 역전을 이미 당했네요. 정차. 다음에 또 나오셔서 또 즐거운 네네. 재밌는 말씀 많이 해주시고요. 하여튼 오늘 네. 일단 이택수 대표님이랑 여기까지 하고 저희는 조금 이따 계속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배종찬보다는 제가 더 잘 나와야 되는데. 그럴 거예요. 지금 이미 네. 더 잘 나오고 있어요. 배종찬보다는 제가 2살 형인데 배종찬이 덩치가 있다 보니까 제 형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니 좀 그래도 저도 2살 종찬 이니까. 형님이 훨씬 더 나이 많은 줄 알았어요 형님보다. 저보다 주장만 좀 세고 나머지는 다 제가 주장만 세고. 네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형님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